네, 주식 랩소디 오늘도 함께합니다. 자, 국내 증시와는 상반된 흐름 보여주고 있는 뉴욕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자, 우리 시선은 어디에 둬야 할까요? 요즘 들어 고민 많아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들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실 본부장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뉴욕 증시는 여전히 좋습니다. 네, 아주 네. 좋더라고요. 네, 네. 좋습니다. 네. 한번 브리핑을 쫙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뭐 지난주에 전반적으로 시장은 계속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요. 다만 뭐 일단 엔비디아가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독점 이제 프랑스 쪽에 이제 EU 쪽에 제소 조사를 받을 것 같아요. 끼어 팔기 관련해서 이제 조사를 받을 것 같은데 번들링이라고 해서 이제 끼어 팔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받을 것 같아서 약간 주식이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거 관련해서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보다 이제 트럼프가 노트르담 성당이 이제 불탔다가 이제 다시 개관을 했어요. 그래서 미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교황이 멍이 들었어요 얼굴에. 저 그거 그 뉴스로 봤는데 그거 아직은 뭐 안 나왔죠? 이유는? 아니 본인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아, 주무시다가 이제 떨어져서 떨어지셨다고? 이제 멍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도 이제 고령이세요.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건강 때문에 다들 말씀이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저도 봤어요. 저도 이제 가톨릭 신자라서. 진짜요? 저랑 예, 같은 신자시네요? 저는 이제 진짜 몰랐어요. 게브리엘인데 네. 세례명이. 전 네, 첼리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게브리엘이랑 이제 게브리엘님. 봤는데, 네. 네, 그래서 냉담중이긴 합니다 저는. 냉담자군요. 네. 이 종교 앞에선 저희가 다 친구인, 자매가 네, 형제인 거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냉담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 열심히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서 이제 그 교황께서 이제 그러신데 이제 노트럼 성당에 갔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걸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프랑스 대통령도 만나고 우크라이나 현 대통령도 만나서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선물도 주고 가능성도 많이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한번 이야기를 풀어봐 주십시오. 일단은 좀 충격적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요 얘기를 좀 우리나라랑 관계된 얘기라서 일단은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서 MBC와의 인터뷰에서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 그러면은 원정 출산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죠? 큰일 났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거 그 전부터 했던 얘기인데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 의지를. 그러니까 현재 미국은 부모 국적과 상관없이 자국에 태어난 모든 시민권에게 시민권을 하잖아요. 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다시 한번. 그럼 그거 바로 집행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취임 즉시 이제 하겠다고. 그럼 이제 지금 가려고 한 사람들 제 주변에 있긴 하거든요. 예, 이제 그거 이제 그러면은 안 폐지하겠다고 이제 계속 얘기하겠다고. 그러니까 취임 즉시 2021년 1월 6일 이제 뭐 그런 얘기 이제 하고 있는데 그렇구나. 그 부분을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서 요게 사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뭐 트럼프 입장도 이해는 가죠, 그죠? 너무 네네네. 거기서 태어났다고 네네. 바로 시민권을 네, 준다는 그래서 게 사실은 이게 다들 뭐 이렇게 간과하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좀 국내에서는 별 부각을 안 하는데 요 부분을 부각을 안 하고 국내 많은 외신을 번역하실 때 나토 탈퇴 가능성만 시사하는 부분만 부각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국내 기사들은 상당 부분은 요 부분은 안 다루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는 요게 더 저는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요 부분보다는 나토 탈퇴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거랑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토 탈퇴는 우리나라랑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쪽이 더 와닿는 건 저는 이게 더 관심이 있다고 봅니다. 예, 시민권하고 요 부분이 관심이 더 많을 거랍니다. 나토 탈퇴랑 우리랑 무슨 관계예요? 이거는 확정된 거예요? 그냥 하겠다고? 저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봅니다. 거의 계속 내뱉는 지키는 대통령이잖아요. 진짜 바로 지키죠. 예, 나토 탈퇴는 제가 볼 때는 별로 뭐 안 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저는 협박용일 것 같고 방임이 더 내놓으라고 협박용일 것 같고 요거는 지킬 것 같습니다. 이건 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왜냐면 이거는 돈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지키면 되는 건데 그쵸. 나토 탈퇴 가능성은 EU 쪽에 돈을 더 내놓으라고 나토 쪽에 돈을 더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협박용 카드고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 이거는 거랑. 금액이랑은 관계없고 오히려 혜택을 더 많이 줬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자국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네요. 사실은 자국민들에게 인기 정책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자국민들은 좋아할 것 네, 같아요. 예, 예, 왜냐면 예.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도 있는데 네, 그걸 너무나 쉽게 다른 네, 나라 네, 사람들이 네. 낳고 간다고 그렇게 그리고 된다는 문제가 너무 게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너무 아, 많습니다, 그동안. 그렇구나. 네, 요거 제가 볼 때 지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안 그래도 뭔가 이민자 쪽도 그렇고 색깔 네, 자체가 네, 그죠? 네, 엄청 자국 위주시니까. 네, 네. 요거 제가 볼 때 좀 그러니까 요거는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가 더 힘든 문제가 아니 있어서 그런 거 근데 아닙니까? 더 네. 힘든 문제가 많은데 보도를 할 때 많은 그 어떤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보도를 할 때 요 부분을 그러니까 나토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관심사 부분들이 요 부분이 더 관심이 많은데 요 부분을 상당히 아니 MBC의 그 어떤 그 기사량이나 전체적으로 보도량을 봐도 요 부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제가 이제 외신을 전체적으로 읽어봤을 때 요 부분이 되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어요. 나토 부분보다 전체의 비중을 볼 때. 근데 우리나라 외신은 요 부분을 싹 빼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좀 이상했다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데요, 저는 지금 네네네. 듣고.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야. 대해서는 좀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완전 된다. 그 출산 계획하셨던 분들은 쉽지 않겠네요. 빨리 갔다 오셔야 돼요. 네. 아니 그 빨리 가도 제가 나와야 되잖아요, 아이가. 네, 맞습니다. 예. 뭐 빨리 갔다 오라는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미국을 부유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네. 그렇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트럼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가 많은 이야기를 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일단 그 파월 부분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 이제 젤렌스키에 관해서 일단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빨리 끝내야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했군요. 예, 우크라이나한테 일단 1조 4천억 원 정도를 지원하겠다. 빨리 지원해서 끝내겠다. 그리고 고속 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을 빨리 이제 보수 비용을 들여서 빨리 끝내겠다. 예, 이제 빨리 끝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빨리 그러니까 이걸 지원해서 전쟁을 연장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 예, 빨리 끝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빨리 끝내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세계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세계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라는 얘기를 일단 화두를 던졌습니다. 예, 일단 화두를 던졌고 본인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은 아니시나? 아니 이제 이게 네. 뭔가 이분은 그냥 던지지는 않습니다. 아 뭔가 네. 노벨 그런 걸 염두하고 네, 던지셨다, 뭔가 그죠? 던진 것 같고요. 네. 방위비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된다. 나눠서 부담해야 된다.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보호해주지 않겠다.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미국이 더 이상 호구라고 하죠. 더 이상 너희를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다.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 경찰. 예, 그렇게 그건 자처하지는 않을 네.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너희가 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적절하게 너희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너희를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회장을 교체하지 않겠다. 그건 저도 들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제가 볼 때 강한 미국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회장을 교체하는 것이 강한 미국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놔두는 게 낫다고 근데 생각. 강하시니까 그죠? 네, 네. 확실히 딱 그 말에 무게가 있으시니까. 네. 일단은 파월 의장을 놔두는 게 본인 판단은. 저는 바꿀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확실히 그 어떤 뭐라고 이렇게 제가 볼 때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는데 장사꾼 같아요. 예, 적절한 거래 기술이 정말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과 집중을 할 때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자신이 지금 바꿨을 때 입을 피해가 또 있을 거라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입을 데미지가 크다고 생각한 것 같고 적절하게 이거 말고도 신경을 써야 될 게 더 많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다른 곳에 더 집중을 해야겠다. 그리고
파월 의장을 놔둬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봐요. 그 이야기 저희가 나눴잖아요. 그 금리 인하를 미루는 게 네. 저희가 나눈 건 아니고 이게 여담 같은 건데 금리 인하를 미루는 게 트럼프 정부 때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해서 유동성을 더 확보를 네네네. 하겠다라는 파월과 트럼프 간의 약속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네, 음모론 같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그 전에 나오긴 했었거든요. 코인 시장에. 근데 뭐 그게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 둘 사이가 그래도 썩 그렇게 나쁘지는 네네. 않구나. 뭔가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음, 뭔가 말은 하지 않지만 서로의 음, 그냥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니즈가 맞았을 수도 있고 물론 네. 이건 저희의 어떤 음모론 중에 네, 하나입니다. 네. 뇌피셜입니다. 네, 네, 뇌피셜. 그렇습니다. 네.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이 재밌죠, 사실은. 네, 네. 그런 또 그렇죠, 뇌피셜이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의 네. 이제 어쨌든 음, 침범하지 않는 서로 음, 건드리지 않는 영역을 두면서 서로의 각자의 길을 가면서 음, 일단 지금은 지금은 서로가 이제 지금은 영역을 좀 지켜주면서 이제 조금 가는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일단 가기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각자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해야 될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쵸. 네네. 맞아요. 그리고 원래 연준은 백악관이랑 독립된 기관이다 보니까 터치 자체를 원칙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트럼프가 그 이제 워낙 자기가 마음대로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간 침범을 좀 했던 거죠. 근데 그 독립성을 좀 그래도 보존을 해줘야겠다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일단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쵸. 자기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 생각하면 건드리지 않는 음, 그러면 그 영역을 존중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면 그 영역을 존중해 주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 주지 그냥 가차가 없는 것 같고 그 영역이 잘 돌아가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돌아가면 가차가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은 처음에는 딱 봤을 때 자기가 볼 때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다가 이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그냥 놔둬도 되겠다라고 되겠다.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고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 유럽을 갔을 때 봤을 때도 이게 그 포스나 이 여유가 정말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가 하는 걸 봤는데 정말 정말 잘하더라고요. 잘해요. 제가 외신을 봤는데 어떻게 와, 하던가요? 그 정말 90도인 거예요. 이게 생존을 위해. 프랑스 대통령 세 명이 딱 섰는데 그렇구나. 이 서열이 딱 정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라를 구해야 예, 되니까. 나라를 그렇죠? 정말 네. 이게 상납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옆에서 보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쵸. 예, 지금 국력이 정말 이게 보이더라고요. 예, 서열이 그죠? 예, 거기서 보이지 않는 서열이 다 거기서 있죠. 네. 뭐라 할까 이제 그런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음, 보니까 거기서 뭔가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보이면서 어쨌든 거기서 이제 첫 나들이 이거였고 첫 공식 외교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첫 외교 행사였는데 어쨌든 여유가 있으면서 잘 하면서 생각보다 국격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나들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전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이제 영상으로 봤었는데 전반적으로 국격이 느껴지면서 저는 트럼프가 생각보다 그 대외적인 이미지가 아주 막 이렇게 막 포악하고 막 무례하고 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되게 많이 세련돼졌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번에 보면서 되게 세련되고 느긋해지고 여유로워져 승자의 느낌이 좀 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번에. 근데 사실은 그 대선 때 막 공부를 해보면서 비하인드를 찾았는데 1기 때 잘했대요. 그리고 지지율도 되게 높았대요. 네네네. 근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 트럼프가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이 얘기를 한번 했다가 네. 이제 국민들의 완전한 지지를 네네네. 잃었던 거죠. 근데 이제 경제 성장률이 그때 굉장히 좋았었다고 네네네네. 하더라고요. 그 외교적인 어떤 네네네. 평가들도 네네. 좋았고. 근데 이제 그 코로나라는 게 없었으면 연임이 가능했을 텐데 네네. 그거를 이제 못했다가 이번에 다시 연임을 하신 네네. 연임 아니고 다시 재선을 하신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뭐
못 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어떤 선택과 집중, 승부사적 기질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격식이나 이런 어떤 뭐 그런 것들도 좀 뛰어난 듯한 그런 것 같고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잘 다루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잘 다루고 그다음에 어, 아랫사람과 윗사람들을 적절히 잘 다룰 줄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분이 그런 면에서는 아주 물을 만났다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면서. 직업을 잘 만났다.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트럼프 영화도 나온 거 아세요? 이번에요? 트럼프, 예, 영화 나왔는데 트럼프가 고소했대요. 왜요? 자기를 잘 못했대요? 예, 막 허위 사실이라고. 네네. 근데 이제 그 일대기를 아, 나왔다고 하더라고. 유명한 배우가 연기하셨거든요. 근데 재밌겠네요. 한번 보고 싶네. 지금 고소 진행 중이긴 한데 네, 어쨌든 상영은 되고 있습니다. 네. 보실 수는 있어요. 재밌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 얘기는 끝인가요? 또 있나요?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그 이번에 기부한 게 총 3,700억 정도 기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얼마 정도 기부했는지가 나왔는데요. 2억 5,900만 달러, 우리나라 3,686억 원 정도 기부를 했습니다. 그 정도 기부를 했는데 번 거는 1억 6천만 달러 정도. 아니 1천억 정도 벌었습니다. 1천억 정도. 훨씬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벌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전반적으로 그 효과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훨씬 더 많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요. 정치 기부는 이제 자신이 이제 자신의 스텝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고 기본적으로 이제 정권의 상당 부분을 많이 나눠서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효과는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아메리칸 팩이라는 그런 팩으로 많이 기부를 했다고 낙태금지법이나 그 외 여러 가지 홍보하는 데 많이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기부했다고 이번에 효과 그런 걸로 이제 자료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트럼프와 머스크는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얼마나 이 세상을 바꿔놓을지 네.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메타 얘기 좀 해드릴까 합니다. 네. 예, 그 전에 이제 그 동영상 그 틱톡이 이제 미국에 강제 퇴출되게 됐다고 그거 맞아요. 오늘 또 속보로 나왔더라고요. 네, 일단 뭐 강제 퇴출 될까 서버 이제 될 것 같고요. 워싱턴 지 상소법원이 현지 시간을 6일 틱톡이 이제 사업 기간을 매각하지 않으면 서버를 중단하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트댄스죠,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걸 팔아야 됩니다. 이제.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 지사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지금 팔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그래서 이제 메타가 주가가 또 반사이익을 네, 그래서 스냅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게 또 있거든요. 틱톡 같이 이게 찍어서 하는 그것도 주가가 올랐고요. 메타도 상종가를 쳤습니다. 네. 그렇구나. 근데 이제 메타가 이제 최근에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그 AI 언어가 있습니다. 네. 라마라고 라마요. 3.3 출시를 했습니다. 3.3 이건 사실 라마가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요거 해가지고 군사용 언어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랩소디에서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그 3회 하이 버전 이제 이 모델은 3회 하이 버전으로 매개 배수가 700억에 달하는 중형 모델인데 대형 모델보다 가볍고 여러 가지를 이제 할 수 있는 버전이고요. 효율성이 좀 강조된 겁니다. 그래서 메타 쪽은 요거 이제 다양하게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요거가 이제 좀 중요한 건 좀 이따 이제 4.0 버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기 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고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다고 하면서 출시를 예고했는데 요거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2025년에 이제 나오고 되면 이제 많이 쓰게 됐는데 이제 요거 쓰는 분들이 많이 쓰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되고 이제 메타 AI 챗봇이 이제 활성화되는데 한 6억 명 정도가 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쓰신다고 하니까 요 메타가 제가 볼 때는 향후에 AI 쪽에 최강자가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정부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정부 쪽에 들었으면 향후에 제가 볼 때는 이 친구가 이제 메타 쪽이 좀 강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또 수혜가 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엔비디아가 이제 좀 얘기를 해줄까 합니다. 네, 엔비디아 얘기도 한번 들어. 엔비디아가 이제 칩 제조사가 이제 그 반독점에 관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불공정해서 번들링이라는 거에 관해서 이제 조사를 받는데요. 번들링이 뭐냐면 이제 번들링이라는 묶음 판매입니다. 묶음 판매.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를 팔 때 소프트웨어를 묶어서 이제 파는 이런 겁니다. 이제 인터넷 팔 때 IPTV를 이제 묶어서 파는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이거를 팔면 이제 소비자들이 가격 입지나 편리함을 줄 수도 있지만 독점 지위를 이용해서 특정 제품을 이제 강제로 구매하게 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안 하면 우리 이거 안 팔게. 그러니까 뭐냐면 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음. 이제 LG나 SK 같은 경우에 이제 뭐 IPTV를 할 때 너희 뭐 그 전화기나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돼. 이렇게 묶어서 그건 불법이죠. 예, 안 하면 안 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현재 이제 유럽에서 한 84% 정도 시장 점유율을 네,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텔이나 AMD들은 압도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뭐 GPU 팔 때 나머지들도 묶어서 자사들 뭐 다른 것도 같이 팔게끔 그건 하는 잘못했죠. 예, 네. 같이 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거 이제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GPU나 네트워킹 장비를 같이 사라고 자신들 뭐 이렇게 할 때 같이 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통상 이제 기업들은 그렇게 많이 왜냐하면 이제 해왔군요. 엔비디아 걸 사고 싶어 하니까 아. 울면 계좌 먹기로 싸니까 같이 사 우리 거 묶어서 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거 살 때 웬만하면 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AMD나 인텔 입장에서 우리 거 안 사 같이 사던 입장에서는 왜 우리 거 이번에 안 사냐 그랬더니 엔비디아 거 살 때 샀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네요. 예, 못 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매가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 안 샀어?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유는 되게 엄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세금을 세게 때립니다. 이유는 진짜 공정하지 않은 거에 애플도 이번에 그죠? 네네네. 그렇게 했기도 했고 그래서 그리고 이런 거를 되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가 오래 지나서 엄청난 세금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벼르고 있다가 네, 하는 그러니까 거네요. 그렇게 해서 세금을 많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단위가 뭐 수십억에서 뭐 수백억 뭐 이렇게 합니다. 수천억까지도 갑니다. 그래서 이게 뭐 기업 휘청휘청합니다. 이야. 네. 맞아. 이번에 애플 과징금도 엄청 크게 이제 네, 때렸는데 네. 어쨌든 아직 확정금은 애플뿐만 아니라 뭐 아니지만. 담배 회사의 건강 문제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뭐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구나. 조심해야 되고 이게 뭐 그냥 나라별로 때립니다. 뭐 프랑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게 뭐 큰 기업이 이게 뭐 큰 기업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만 단체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때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별로 합산해서도 같이 때리고요. 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조그만 나라라 무시할 게 아니라 뭐 스코틀랜드 뭐 이런 데서 조그만 나라에서도 막 합니다. 그러면 예, 들불처럼 막 일어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서 사업하려면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후나 이런 데 관련된 것도 조심해야 맞아요. 됩니다. 이유가 그런 쪽에 좀. 예, 그래서 이제 조사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2% 떨어졌습니다. 바로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엔비디아가 해결 초기에 해결하고 초기에 막아야 되고 초기 협의를 해서 바로 제가 볼 때는 요 관련해서 초기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프랑스에서 지금 바로 조사가 들어갔다고 하니까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게 또 악재가 되겠네요. 네. 그래도 엔비디아 무너지진 않겠죠. 무너지진 않죠. 돈으로 해결할 것 같습니다. 네. 블랙의 출시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네. 상황이니까. 그럴 것 같고 이제 애플이 퀄컴하고 결별 수순을 밟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체 모델 칩을 개발한 걸 내년 봄에 출시할 예정일 것 같고요. 이제 퀄컴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군요. 네, 그러니까 뭐 퀄컴도 이제 그러면 제가 볼 때 좀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떨어질 것 같고. 다들 자체 칩 생산하는 그런 동향이잖아요. 네네네네. 좀 떨어질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TSMC가 블랙웰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잠깐 본 기사였는데 TSMC도 끈질기게 살아남더라고요. 블랙웰 관련해서 최근에 제조 공정에 들어갔다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끈질기게 지금 TSMC는 계속 벼르고 있지만 트럼프가 벼르고 있지만 TSMC 관련해서 제조 공정에 지금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조를 지금 하는 공정이나 제조 공정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발빠르게 하고 있고 공장 짓는 것도 발빠르게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속 TSMC는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한 발 앞서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그 젠슨왕이랑 연결고리도 있잖아요. 실제로. 네네네. 그 기사 보니까 그 TSMC를 젠슨왕에게 맡기려고 했었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 네. 전에 이제 그 그 예전에 몇 번이나 제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안 하게 되시긴 했지만 네네네네 그 맞습니다. 정도로 인연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그걸 잠깐 좀 해드릴까 합니다. 아, 기업 오늘 기업 좀 소개를 기업 좀. 소개 네. 한번 네.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이 사진을 네. 한번 잠깐. 네. 요거는 사진을 잠깐 제가 슬라이더 쇼를 해야 되네. 네, 슬라이드 쇼 처음부터로 하시면 됩니다. 아, 처음부터요. 예. 오늘은 베스트바이라는 기업을 저는 처음 보는 분이시네요. 예, 베스트바이 이분은 이제 유베리 졸리라는 분이고요. 베스트바이라고 이제 여러분 많이들 이분은 이제 좀 이따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베스트바이 유베리 졸리라고 유명한 분이십니다. 베스트바이라는 기업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베스트바이라는 기업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베스트바이라는 기업입니다. 좀 이따 제가 베스트바이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스트바이라고 우리로 따지면 하이마트 같은 기업. 이제 이 기업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미국의 양판장 같은 기업인데요. 저 잘 몰라요. 네네. 요 기업입니다. 베스트바이라는 기업이고요. 66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66년에 설립이 됐고요. 미네소타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처음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베스트바이가 제가 이제 설립을 해주는 건 이제 배당이 좀 높습니다. 4% 정도 되고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88달러 정도 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미네소타 주에 설립이 돼 있고 리치필드에 본사를 두고 있고 소비자 가전 소매 부분 주요 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94억 달러로 이 회사는 이제 1000개 정도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고요. 컴퓨터 기기, 휴대폰, 가전제품 서비스하고 광범위하게 하고 있습니다. 긱 스위트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컴퓨터 수리뿐만 아니라 제품 사용 설명을 해주는 약간 이런 서비스를 하는 약간 특이하고 있고요. 66년에 리처드 슐츠하고 제임스 윌러라는 두 분이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전문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예, 그걸로 출발했고요. 83년에 이제 베스트바이라는 걸로 이제 이름을 바꿨고 87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데뷔를 했고요. 99년에 S&P 500에 추가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2년에 24시간 가정용 긱 스위드라는 스쿼드라는 걸로 인수를 했고요. 2008년이 이제 전환점을 왔는데 아이폰을 소매 판매점을 그러니까 제3자 소매 판매점 첫 번째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8년에 넵스터라고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넵스터라고 이제 그 공유 음원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1,500원에 인수를 해서 이제 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올해 회사, 2005년에 미국에서 가장 간대한 기업 10위에 올랐고요. 2006년에 이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이 기업이 이제 2012년에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주가도 다운되고 막 했는데 이때 위베르 졸리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분이 나타납니다. 잠깐만요. 이분이 이제 제가 애플의 팀 쿡처럼 예, 아까 그분이 나타나는데요. 잠깐만요. 나타나나요? 제가 이거 어떻게 다시 해야 될지. 네, 슬라이드 쇼 처음부터 보기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제가 할 줄 몰라. 할 줄 모르겠네. 잠깐만요. 네. 나오나요? 잠깐만요. 나오네요. 예. 네. 이분이 이제 위베르 졸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분이 이제 나타나서 이분이 근데 약간 특이한 게 경영의 틀을 좀 바꿉니다. 그냥 쪼지 않고 약간 인간적인 면으로 사람들을 이상적인 꿈을 연결하고 꿈과 꿈을 연결해서 이제 사람들을 현실적으로 이제 키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사람들을 자르고 막 이렇게 해서 수익을 올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하트 오브 비즈니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2022년에 나왔는데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분이 이제 5배 정도 매출 성장을 일으키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을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제 성장을 시키는데 아주 대화를 통하고 계속 매장에서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이제 사원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월급도 되게 많이 줍니다. 네, 그리고 좋네요. 그리고 사람을 자르지 않습니다. 계속 대화를 하면서 성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코너를 이제 균등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동선을 편하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가전제품을 자주 볼 수 있게끔 하면서 많이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면서 이제 그 베스트 바이를 성장시킵니다. 사실 이게 쇼루밍이라고 해서 가전제품 같은 경우 어떻게 사면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많이 삽니다. 왜냐면 이 오프라인에서는 자기가 한번 체험을 해보고 온라인 맞아요. 가서 사는 요즘 경우가 그렇게 많이 해요. 많이 사지 네, 않습니까? 근데 가구점들도 네, 요즘에. 그렇게 사고 네. 아니면 뭐 옷도 그렇게 사지 않습니다. 입어보고 온라인 가서 싸게 사는 경우가 맞아요. 많은데 이분은 그렇게 안 하고 거기서 살 수 있게끔 그러니까 AS도 그냥 편하게 해줬고 왜냐하면 가전제품을 AS가 확실하게끔 해주고 사용법도 잘 가르쳐주는 약간 이런 식의 방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왜냐하면 가전제품이 가장 중요한 게 AS이기 때문에 AS고 여기서 사면 AS를 확실하게 해준다 이런 기능을 우리 삼성전자 사면 약간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우리가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사면 여기서 AS를 해주는 프리미엄이 좀 붙잖아요. 좀 비싸게 사도 네. 그런 부분이 느낌이 있게끔 베스트바이도 약간 그런 정책을 쓰면서 매출을 향상시키는 약간 그런 전략을 좀 씁니다. 그러면서 매출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5배 정도 향상시키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장을 하면서 이제 월마트나 코스트코, 아마존과는 약간 차별화된 걸로 성장하면서 성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매년 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성장을 해옵니다. 그러면서 4% 이상의 배당을 계속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복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요거랑 비슷한 게 이제 미국의 타깃이라고 있습니다. 타깃이라고 약간 비슷한 성장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매출을 계속 성장시키고 지금 계속 디지털화되고 있고 아마존도 성장하고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계속 매장을 성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아까 보셨다시피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떨어지진 않고요. 매출이나 이런 걸 보시면 배당금 밑에 보시면 3.76입니다. 이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실적에 내는 것들도 계속 낙관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보시면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 오프라인의 그러니까 이 CEO는 제가 볼 때는 온라인이나 이 빅테크에는 맞지 않는 CEO. 그러니까요. 네. 저는 보면서 시대를 좀 역행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이런 생각이 제가 볼 들긴 때는 했는데 오프라인이나 이런 소매점에는 잘 맞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형이나 이런 분들은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분이 왜 잘 맞을까라고 이걸 공부하면서 봤는데 이런 대화형이나 이렇게 온화한 이런 스타일은 시대를 역행하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요. 작은 규모와 오프라인에 잘 맞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모두가 다 맞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빅테크나 그런 데는 잘 안 맞는 분입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의 작은 규모, 소규모의 매장의 다 품종이면서 여러 매장을 갖고 있는 이런 CEO에는 잘 맞는 요런 그러니까 CEO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모두가 다 맞는 건 아니까 그 뭐 베조스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 맞는 이 아마존이 이런 베스트 바이에 와서 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맞지가 않는 그런 CEO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CEO는 이런 데 맞는 CEO라.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 CEO가 만약에 유베르 졸리가 만약에 아마존에 갔으면 안 맞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칼을 여기다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맞는 요리에 맞는 칼이 있듯이 이분을 여기다 쓸 수는 없거든요. 예. 테슬라의 CEO를 여기다 갖다 쓰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이 CEO는 이런 매장에서 계속 대화로 많은 직원들과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예. 요 연봉도 되게 높습니다. 예. 연봉도 되게 높고요.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연봉도 좋고 기본적으로
직원들 격려금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하면서도 유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사람 전혀 안 자릅니다. 좋은 분이네요. 요즘 네. 같은 시대에. 그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매출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뭐 그러겠는데 주주들도 설득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르지도 않으면서 매출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주가도 방어도 잘하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매출을 올리면서 그 가격 방어도 잘하고 매장은 계속 늘려가고 있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주식을 유심히 보시면서요. 네. 이게 지금 66년에 만들어진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 매장이 망하지 않고 있다는 양판점인데 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만들어졌던 게 미국의 요 베스트바이랑 비슷한 그런 매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도 요 보시면 요렇게 생겼거든요. 베스트바이라는 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요렇게 생겼습니다. 브랜드가 요렇게 생겼는데 요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요런 양판점들이 많이 있는데 다 망했습니다. 비슷한 것들이. 예, 미국 가시면 요렇게 비슷한 노란색 바탕에 네, 본 것 같아요. 노란색 바탕에 베스트바이랑 비슷하게 생긴 노란색 바탕에 이런 검은색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네. 근데 요거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더 점유율도 확대가 되겠네요. 네. 경쟁사들이 이제 그럼요. 1000개가 떨어졌으니까. 예. 그죠? 미국과 해외 시장에 1000개 넘게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 주가를 기본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거고요. 배당을 거의 3.6% 준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배당률이 일단 좋네요. 근데 미국 주식에는 배당률 좋은 것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이 정도 소매 양품점 이 정도 주는 건 그렇네요. 월마트도 이 정도 잘 안. 그렇네요. 네. 네. 한번 그럼 저희가 주목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할게요. 저 네. 같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니 그래도 한 5분 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어떡하죠? 아니 더 해주셔도 됩니다. 너무 오버가 돼가지고. 오버 해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네. 그리고 네. 제가 그것도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 네. 넘어가는 건 업비트하고 네. 그 또 하나 매장이 뭐죠? 빗썸이요? 빗썸이 2시간 넘게 불통이 됐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증권사 같은 경우는 그게 통제를 받거나 이제 예. 그걸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그 내용을 준비했어요. 예, 그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제 거예요. 마음을 딱 읽으셨네요. 제가 지난주에 그거를 제가 네. 주말에 그 관련된 기사도 쓰고 그랬었는데 네. 예, 그리고 그거 대책이 대책 마련이 나왔습니다. 좀 필요해야 될 것 지금 같습니다. 대책안이 나와가지고 네. 따끈따끈한 뉴스를 네. 가지고 왔습니다. 예,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지금 너무 시간이 오버돼가지고 더 하셔도 제가 됩니다. 빠르게 빠르게 하지 마무리를 마시고 넉넉하게 해주십시오. 네. 네. 일단 비트코인 상위 이제 보유자들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사토시 나카모토 네. 약 112만 개 보유하고 있고 그 뒤를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 있는 거래소 그리고 바이낸스라고 하는 이제 전세 거래소인데 중국 분이 이제 설립을 하셨어요. 요 거래소가 순위에 올랐고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블랙록이 선두를 차지했고 저희가 블랙록 지난번에 본부장님이 준비해 주셨잖아요. 내용 그게 이제 선두를 차지했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가지고 있거든요. 정부 쪽에서 보면 이제 은근히 미국이 가장 많이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범죄용으로 했던 걸 수거했던 거예요. 압수했던 거. 지금 수익률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못지않게 중국 정부가 진짜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중국은 지금 암호화폐가 금지이긴 한데 이 규제가 조금 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풀릴 경우에 암호화폐 시장에도 엄청난 자금 유입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쪽도 미국 못지않게 어쨌든 큰 나라이긴 하잖아요. 투자자분들도 많고 예전에 비트코인을 초창기에 처음 일으켰던 게 중국 부자분들이셨어요. 워낙 그 세금 제재가 심해가지고 비트코인 쪽으로 많이 우회적으로 재산을 축적을 하셨더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지켜보고 UK 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엘살바도르가 이런 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엘살바도르가 5위예요? 네, 지금 순서대로 4,600억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야후 파이낸스에서 이제 오늘 뜬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엘살바도르 순으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도 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고 영국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주에서 내년 1분기에 비트코인 준비금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략준비금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국가전략준비금은 아니고요. 그 이제 미국은 땅덩이가 크기 때문에 그 주에서 아마 시행이 될 것 같고요. 연금 기금과 잉여 예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에 할당하는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미 기초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정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미국 정부 측에서 암호화폐 자산 투자를 근거로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일단 암스라는 분께서 1,860억 달러의 연금 기금의 소량을 비트코인에 할당하는 안을 제시를 했고, 이 연기금의 전체 금액은 미국주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켜보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기 전부터 사실은 이게 계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때문에 물론 속도는 더 많이 탄력을 받겠지만 트럼프 때문에 했다라기보다는 이 주 자체가 굉장히 암호화폐 친화적인 주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란 쪽에서도 암호화폐 이제 폭넓은 수용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 색깔이 많아서 폐쇄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란 정부가 전면적인 제한 대신에 새로운 규제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수용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적으로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암호화폐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거하고 그 긍정적 효과를 활용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는 이란 중앙은행의 관할권에 속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양날의 검이에요. 이란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관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투자자분들의 불안감도 있을 수가 있는 거라서 이건 어떻게 펼쳐질지는 같이 보면 될 것 같고, 이란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께서 모르셨겠지만 이란 투자자들이 상당한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란 전체 금시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암호화폐 자산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이란 투자자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지금까지 가져왔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의 어느 정도 규제를 풀겠다라는 의도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계엄 쇼크에 먹통됐었던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상 절차에 돌입을 한다라고 해요. 이게 지금 3시 56분, 그러니까 저희 방송 시작하기 직전에 뜬 기사였거든요. 그래서 업비트 쪽에서 신청건별 내부 검토해서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이미 완료해서 보상이 들어간 건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빗썸 같은 경우에는 보상 신청을 접수 중이다라고 하고, 제때 매도 못해서 난 손해만 보상을 방침이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엔 이거 기준이 되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매도를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만약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좀 그걸 객관적으로 음. 수치적으로 좀 표현을 할 건지가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 고객 문의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로. 그래서 업비트와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을 했었고, 이 과정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몰려들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제 지인분들이 연락하셔서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는 해외 거래소를 어떻게 이용하냐는 거예요. 국내 거래소를 믿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라고 해서 저도 지금 해외 거래소 어떻게 이용하는지 좀 공부 중이거든요. 좀 알려주려고 지인분들한테. 일단은 뭐 원화에서 또 이런 원화 거래소에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게 되면은 투자자분들은 피해를 보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래소 이탈에 관한 움직임들도 지금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썸도 받고 업비트도 받고 있는데, 실제로 이 국내 5대 거래소 중에서 코빅과 고팍스에서만 먹통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보상 절차가 이제 조립은 하겠고 보상을 이제 순차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보상을 해줄 거고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해줄 건지,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이 시장 참여자들한테 납득이 될 만한 가이드라인일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까지 또 급하게 오늘 또 근데 랩하듯이 정부에서 네. 저거를 관여하면 안 돼? 증권 거래소나 이런 데서 하면 안 예, 되네? 그 얘기는 없어요. 정부 아까 측에서. 그게 음. 증권 거래소가 그러니까 그걸 통제하는 위원회가 없군요. 없어요. 없어서 이게 그렇군요. 좀 아직 신흥 시장이다 아. 보니까 네. 그걸 통제하는 네, 그래서 거래소가 없어서 거래소 그렇군요. 할 수가 차원에서만 없군요. 네, 하게 될 것 같아서 요거는 위원회가 빨리 이제 생겨야겠군요. 네, 맞아요. 그게 빨리 시급하게 생겨야 돼요. 왜냐면 이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그거는 이제 빠르게 생겨야 되는데, 우리는 또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될 국내 정부적인 또 그런 일들이 좀 많기 때문에 맞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제가 또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 계속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또 랩소디 여러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